이번에 제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1956년 헝가리 봉기에 가담했던 북한 출신의 유학생들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자료가 워낙 많지도 않고 이거 관련된 책 몇 권에만 상당히 의존하는 추세여서 초모모세 박사님 관련 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일단 헝가리의 배경 상황에 대해서는 1945년 때부터 시작합니다. 헝가리가 2차 대전 끝에 소련군에 인해 점령되었고 거기에서 망명되어 있던 헝가리인 공산주의자들이 싹 다 귀국합니다. 그리고 전후에 임시정부 주도하에 총선이 실시되었으나 비공산주의 계열이던 소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였고 소련의 점령하에서 거국내각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 기타 등은 다 참여하게 된 일종의 거국내각이 형성된 것이죠. 이때부터 소련의 개입하에 공산당이 내무부를 장악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정당들을 견제하여 압박하였고 그 뒤론 공산주의자 주도하에 사회주의 정당들 싹 합병하여 헝가리 노동자당을 설립하게 됩니다. 결국엔 1949년 8월 헝가리 인민공화국으로 전환되었고 라코시 마차씨가 집권하게 되었어요. 이후 반대파와 국내파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숙청을 개시하였고 즉 티토주의자라면서 싹 다 몰아가면서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중공업 산업을 추진하면서 경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불만이 가중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소련을 따라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등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커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다음에는 그 무렵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발발에 대해서는 이것도 헝가리 쪽하고 기묘하게 엮여져 있는데요. 공산진영 또한 소련의 보도하에 북한에서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서 헝가리 정부뿐만 아니라 각 동부권에서 민간 차원의 북한 지원 운동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기부 운동이나 프로파간다 캠페인들을 벌여왔던 게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헝가리는 서비든 랩에서는 1952년부터 독자적으로 한반도에 특파원을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기자가 티보르 메레이라는 기자가 있는데요. 티보르 메레이라는 기자는 여기서 나름대로 취재 활동을 벌이면서 나름 활약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폭격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이 무너진 여파로 인해서 동구권 각 국가마다 북한에 대해서 지원의 여론이 불거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동구권 국가마다 소련도 포함되고요. 중국도 포함되고 각 지역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1952년 11월 200여 명의 북한과들이 부다페스트에 도착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이것은 한국전쟁에 대한 동구권의 각 여론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장면인데요. 이거 왼쪽에 보시는 거는 동독의 포스터인데 조선인은 조선인에게 독일은 독일인에게 뭐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헝가리 방송에서 찍힌 사진인데 여기서 김일성이 떡하니 보이시죠? 관변 단체들 싹 동원하면서 여러모로 캠페인을 벌여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북한인 고아들은 부다페스트에 위치한 자유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빈 건물을 초등학교와 기숙사로 개조했지 뭐예요. 거기서 머물기 시작했고요. 이는 헝가리 정부 주도하에서 교육과 아동 관리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낯선 땅이다 보니까 언어적 문제나 뭐 교재 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난항을 겪게 됐는데요. 여기서 북한인 교사들도 파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진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헝가리 정부는 이러한 언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헝가리 내에 있는 동양 전공자이던 세비니 얼러다르를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세비니 얼러다르는 북한 학생들과 북한 교사들을 포함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최초의 한국어 헝가리어 사전이던 웽조 사전이라고는 책을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쉽진 않았는데요. 헝가리 교육부의 보고에 의하면 첫 학기에 북한인 학생 및 어린이에 대한 평가가 수업 성적이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어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헝가리 정부에서는 자국의 언어 학습과 현지에 익숙해지기 쉽게 기존의 초등학교는 기숙사로만 전환하게 하고 북한 학생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각 학교마다 분산하는 접근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1952년 초반부터 북한인 유학생들이 파견되기 시작하였고 이 또한 헝가리 정부 또한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게 당시 김일성 초등학교의 하루 일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학생들 간의 인종적 차이, 가치관적 차이, 그리고 정부에서 북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여러 지원 혜택으로 인한 불만이랄까 그런 요소도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뭐 그러던 일화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들이 정착하게 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난항을 겪게 되었고 여기서 북한 대사관의 간섭을 겪게 되었고요. 이에 대한 관련된 일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증언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외로 전해지고 있는데 장학금도 받았고 나라에서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하지 않았다고 하고 헝가리 소설가 미카치 게르기가 발표한 단편 소설에서는 북한 학생들과 다투게 되었다던가 혜택으로 인한 반감이 묘사되는 등 여러 가지 외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자면 아까 말했듯이 1952년부터 북한 유학생들이 파괴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육이 각 대학에서도 적용되면서 실시되었어요. 이에 대해서도 의식주와 장학금에 대한 지원을 계속 행하였고 헝가리어 교육에 대해서는 동양학자에 대한 세베니 얼러다르가 진행한 것을 토대로 이에 대해서 체계화 또한 추진되었 다고 봐야 되겠죠. 웽조사전 또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었고요. 그 뒤이어 1952년 10월 말에는 131명의 북한인 학생들이 부다페스트에 도착. 1953년에는 1300여 명의 학생들이 동구권 각 국가로 유학 보내기로 추진하였던데요. 중에서 소련은 200여 명, 중공은 한 130여 명,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280여 명, 동독에서는 130여 명 등등 각지마다 흩어져 있는데요.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학교와 새로운 기숙사 또한 필요하게 되었고 그렇게 세워진 게 박정희 고아원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서 헝가리의 상황 또한 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스탈린의 사망 이후로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후르쇼프가 집권하게 되었고 후르쇼프가 스탈린 비판을 시작하게 됨에 따라 동구권 각간의 조직력이 흔들리게 되었고 헝가리 노동자당의 핵심 이너서클들 그러니까 소련파들이 주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개량주의를 주장했던 너짐네가 주도하는 개혁파와 기존의 보수파이던 스탈린주의 계열인 라코시 마차시 계열로 각 분화되었지 말입니다. 지지 기반도 각자 다른 것이 당은 라코시 마차시가 장악하고 있었고 민중들의 지지는 오히려 너짐네가 담고 있는 게 커서 이것도 쉽지 않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화벌 투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뒤이어서 후르쇼프의 탈스탈린화 정책에 대한 영향으로 1956년 초 노동자 청소년 연맹 내 지식인들이 결집하여 페테피 서클이라는 학생운동 조직이 세워졌습니다. 유명한 헝가리 시인의 이름을 딴 일종의 지하 조직인데요. 헝가리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목표로 하면서 세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상황에 학생들 전체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는 북한 유학생들 또한 예외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1956년 봉기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소련의 후르쇼프는 탈스탈린화를 공산권 진영에서도 적용하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후르쇼프는 정치적인 공작을 실시하면서 기존의 총리던 라코시 마차시가 물러나게 되었고 너짐네가 총리를 취임하게 되었지만 라코시가 심어둔 당 조직에 워낙 커가지고 당 장악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실패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 뒤이어서 라코시 마차시의 부하이던 다른 사람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불만이 크게 누적되는 것을 이어졌고요. 1956년 10월 6일 라코시에 의해 숙청되었던 러이클 라슬로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희생자들에 대한 국장이 치러지기 시작하였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결국에는 10월 23일엔 크게 폭발하게 되었는데요. 부다페스트 공대 학생들에 의한 선언문이 작성되었고 학생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에서는 폴란드 포즈난 봉기라고 스탈린주의에 대한 반발하는 봉기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한 연대 시위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시위대가 급속도로 몰리면서 광장에서 스탈린 동상을 철거하면서 순식간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다음날 헝가리 노동자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너지 임내가 복권되었고 뒤이어서 총리에 취임하게 되었지만 상황은 크게 심각하게 되었어요. 내무부가 스탈린주의자이던 라코시 마차씨가 아직도 장악되어 있는 게 커가지고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하는 쪽이 아직도 참 많이 남아있던 게 크거든요. 그리고 정부군에 대해서는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시민군과 합류하게 된 바가 크고요. 현지에 주둔해 있던 소련군 또한 개입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의 3파전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크게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임내 너지는 일당제 포기와 탈소련화 정책에 대한 강령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뒤이어서 소련의 서방 국가들이 수에즈 위기에서 정신 팔린 틈타서 11월 사이에 전면적인 개입을 실시합니다. 이에 대한 목표는 임내너지 정권의 전복과 그리고 헝가리 정권에 대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로서 그렇게 전면 개입을 돌입하게 된 거였습니다. 헝가리 인민군들은 어쩔 수 없이 무장해제에 동조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무장해제에 반발하게 되면서 시민군에 합류하면서 저항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직력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과부족이었으면 어쩔 수 없겠죠. 결국에 여러 차례 시가전 끝에 11월 4일에는 부다페스트가 전면 함락되었고 너지 내각이 완전 무너지게 되면서 카달 야노시 주도하의 정권이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기간 도중 봉기에 대해선 최소 2,700여 명의 헝가리인들이 사망하게 되었고 105명은 보복성 재판에 의해 사형당했습니다. 뒤이어 58년에는 너지 임내가 처형하게 되면서 이러한 사태는 끝내 마무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인 유학생들 또한 각자 입장이 달랐거든요. 정기용 씨를 비롯한 몇몇의 유학생들 혁명 무렵에 저항군에 가담했다는 그런 증언담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헝가리 문학교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민주화 이후에 헝가리 정치 활동하게 되는 여러 증언도 나오게 되는데요. 혁명 시에는 소련군 탱크의 전진을 방해하는 사보타지 작전이라던가 일종의 전술적 무기 사용 훈련을 북한인 유학생들이 가르쳐줬다는 그러한 증언 또한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지지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헝가리 봉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요. 그리고 덩달아서 지켜보기만 했던 쪽도 있고 각자 다양하게 나뉘어지기로 했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지켜보는 것은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북한 정부는 8월 종파 사건으로 인해서 김일성 우위 체제가 확고하게 되었거든요. 그 와중에서 봉기가 터지니까 이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북한 정부는 1956년 말부터 북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전면 송환 조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헝가리뿐만 아니라 동유럽 각지 전부 다 적용하게 됨으로써 송환 조치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북한 정부의 송환 조치에 인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제 송환되었고요. 이들은 북한 정부의 감시하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탈주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 또한 있는데요. 불가리아에서도 비슷한 사례도 목격된 바가 있고 헝가리에서도 혼란을 틈타서 서방으로 망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헝가리 대사관에 대한 접근 또한 이루어졌으나 북한 정부가 매우 간섭하게 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갈수록 점차 제한이 접근된 바가 컸습니다. 현지 외교관들에 대한 활동의 제약, 유학생들에 대한 통제 강화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봉기의 혼란 와중에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서방으로 망명하게 되는 수수의 몇 명이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정기용 씨도 그런 몇 명의 학생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대한뉴스 보도에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방문하게 되어서 잠깐 동안 화제거리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잠깐 동안의 화제거리로 끝나게 되었지만요. 대한뉴스 보도 링크 또한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중에서 특이하게 봤던 인물 중 하나가 정기용 씨인데요. 최근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던 인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정기용 씨에 대해서는 1932년 4월 함경북도에 출생하였고 한국전쟁 무렵 북측 소년병으로 참전하게 됨으로써 부상을 입고 그것대로 많은 고생했고요. 이후 회복하고 나자마자 북한 정부에 의해 유학생으로 갑자기 발탁되었지 뭐예요. 헝가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년 뒤에 헝가리 봉기에 가담하게 되었지 뭡니까? 이후 혼란을 틈타서 오스트리아에 거쳐서 도주하게 되었고요.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서 목수로 살다가 2022년 8월 초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가운데 계시는 분은 베리 파버라는 미국인 기자이자 언론인인데요. 이 베리 파버 또한 미국인 기자이면서도 당시 헝가리 봉기에 대해서는 취재를 하게 되면서 정기용 씨와 만나게 되면서 각자 서로 간에 우연히 곧 인연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정기용 씨에 대한 마지막 소식에 대한 정보는 2022년 8월쯤에 돌아가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제가 4년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 발견하게 되면서 캡처한 것으로 참 격동의 세월을 살아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크게 조사했던 초모 목세 박사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요. 2008년 헝가리 최초의 한국학 학부 과정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주한 헝가리 대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칼룰리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링크 또한 있으니까 시간 되신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을 법하기도 하고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한국에 대한 관계부터 헝가리와 한국에 대한 관계까지 여러 차례 알아본 바가 커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였던 북한인 유학생들에 대한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했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헝가리 현대사의 변곡점들에 대한 것은 헝가리 혁명에 대해서 참고한 바가 컸습니다. 이상 저의 많이 모자른 발표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